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근망증 확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근망증 확률은 매우 중요한 확률이에요. 매우 중요한 확률이에요. 그래서 별표도 선생님이 한 2개 쳐줄게요. 근망증 확률. 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어떤 상황을 선생님이 제시해 줄게요. 어떤 당첨제비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꽝제비가 6개가 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우리 재민이가 먼저 와서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람이가 제비를 뽑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재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사건 A, 예람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것은 사건 B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쉬운 문제예요. 자, P, B, 바, A. 무슨 말이에요? 예람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까요? 하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예람이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 재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은 상황에서. 재민이 당첨된 상황에서. 얼마예요? 상식적으로. 재민이가 먼저 당첨 제비를 하나 뽑아갔어. 그럼 총 개수는 10개에서 9개로 줄었죠. 9분의. 당첨 제비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잖아. 그럼 예람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9분의 3의 확률로 당첨 제비를 뽑는 거 맞죠? 맞잖아요. 이거는 아주 직관적이고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대로 가잖아요. 순서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A에서 B 순서대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쉬운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P, A, 바, B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봐. B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A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재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아갔는지 안 뽑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자, 재민이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있어. 재민이는 뽑아갔는지 안 뽑아갔는지 몰라. 근데 일단 지나갔어, 재민이가. 그리고 나서 예람이가 딱딱 롤롤 와서 당첨 제비를 이게 손을 이제 바구니에 집어넣고 손을 딱 뽑았는데 아싸 당첨 제비 하면서 막 되게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야. 딱 요 상황이야.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자, 예람이가 지금 흥분했어요, 선생님 지금. 예람이가 지금 당첨 제비를 뽑았어. 이게 백그라운드야. 예람이가 당첨 제비를 뽑은 게 백그라운드인데 그리고 나서 예람이가 궁금해하는 거야. 재민이는 당첨 제비를 뽑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재민이가 뽑고 예람이가 뽑는 거야.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근데 예람이가 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당첨됐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다음에 재민이는 당첨 제비를 뽑았을까? 이게 확률인 거예요. 이것을 묻는 확률이야. 재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은 상황에서 예람이가 뽑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로 말할 수 있지만 재민이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람이가 당첨 제비를 뽑았어. 그리고 나서 궁금해하는 거야. 재민이는 당첨 제비를 뽑아갔을까? 안 뽑아갔을까? 선생님 근데 근망증 확률이라고 왜 말해요? 사람을 하나로 바꿔볼게요. 사건 A를 첫 번째 뽑고 사건 B를 두 번째 뽑는다고 해볼게요. 선생님이라고 주인공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근망증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당첨 제비를 뽑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바로 9분의 3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두 번째 당첨 제비를 지금 뽑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아까 당첨 제비를 뽑았나? 내가 첫 번째 뽑을 때 당첨 제비를 뽑았나? 꽝 제비를 뽑았나?
이걸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근망증 확률이라는 거야. 순서가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름을 근망증 확률로 지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고 우리는 매우 수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것을. 자, 수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푸는 것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식에 그대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공식을 철저하게 따라갈 거예요. P, A, 바, B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바로 P, 바로 이걸 묻는 거죠. P, B분의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P, A, 교, B 이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앞서 곱셈 공식 두 가지에 의해서 이 각각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죠. 먼저 분자를 먼저 처리해 볼게요. 분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A 교 B, 즉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는 거니까 자, 순서는 A에서 B로 가는 순서잖아요. 이 조건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PA 교 B라고 하는 것은 P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B가 발생한다. 어떤 상황에서? A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거 계산해 주는 거죠. 분자는. 분모는요. 여기서 한 번 더 처리하고 가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죠. B라고 하는 아이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A와 교집합되는 B 부분과 A의 여집합과 교집합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A 교비라고 하는 것은 PA 교비라는 것은 위에서 분자와 마찬가지로 PA 그 다음에 PB 바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A의 여집합 즉 재민이는 당첨 대비를 못 뽑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예람이가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푸는 것을 근망증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뭐 어디 공식적인 이름 아니니까 그래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계속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은 뭐 요것을 한번 간단하게 다루어 봐도 되겠죠. 자,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12장의 카드가 있어요. 5장의 0표가 있어요. 지환이와 유진이가 순서대로 뽑는데요. 지환이가 먼저 뽑고 유진이가 뒤에 뽑아요. 지환이가 뽑는 것을 A, 유진이가 뽑는 것을 B라고 할게요. 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둘이 모두 뒷면에 0표가 있을 확률. 즉 다시 말해서 뭐도 지환이도 0표를 뽑고 유진이도 0표를 뽑을 확률. 바로 이거 묻는 거죠. 이거를 묻는 거죠. 그러면 앞서 했던 이 방법대로 풀면 되는 거니까 이건 지나가고 자, 근망증 확률 문제는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뒤에 뽑은 유진이가 사건 B가 발생하였을 때 지환이가 즉 사건 A가 발생했을지 물어보는 확률. 그래서 P 뭐예요? A에 대해서 물어보는 확률. 뭐가 발생한 상황에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첫 번째 사건을 물어보니까 역방향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근망증 확률이란 거예요. 그러면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PA 바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PB분의 PA 교 B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곱셈 공식 1, 2에 의해서 바로 해결할 수가 있죠. 자, PA 교 B는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쓸게요. 그 다음에 이 B분을 우리가 A와 교집합되는 부분과 A의 여집합과 교집합되는 부분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각각을 미리 밑에서 PA 교 B를 계산하면 PA 곱하기 자, 좀 확대해서 봅시다. B 바 A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PA는 뭐예요? 우리가 좀 대비가 12개 중에서 5장 0표니까 12분의 5로 지환이가 뽑아갈 거고 그 다음 유진이는 11분의 4의 확률로 뽑아가겠죠. 계산하면 뭐 132분의 20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P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PA의 여집합, 즉 다시 말하면 지환이는 0표를 못 뽑았고 그 다음에 유진이는 뽑은 거죠. 지환이가 못 뽑은 상황에서 여기 C가 빠졌네요. 그러면 12개 중에서 꽝은 몇 개 있었어요? 7개 있잖아요. 5개가 0표니까 7개가 0표가 아닌 거죠. 12분의 7의 확률로 지환이는 0표를 못 뽑았어요. 그 꽝을 뽑은 거죠. 그 다음에 뒤이어 유진이는 11개 중에서 5개가 0표는 그대로 있으니까 11분의 5의 확률로 뽑았겠죠. 계산하면 132분의 35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계산된 결과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32분의 20 더하기 132분의 35 분의 132분의 20. 그럼 132는 다 공통분모니까 다 제거하면은 분모는 55, 분자는 20 해서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11분의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망점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의 역방향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한 번 더. 유사하게 똑같이 풀 건데요. 사실은 시간 관계상 안 풀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풀어줄까 말까. 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자, 한번 다뤄보죠. 한 번씩 다뤄보자, 그냥 다. 주머니 A에는 흰 바둑돌 4개, 검은 바둑돌 3개가 들어있고. 자, 그럼 표현해보자. 흰 게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검은 게 몇 개 들어있어요? 3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A 주머니예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요. B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이 2개, 검은 바둑돌이 4개가 들어있어. A, B 두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바둑돌을 꺼낸다. A, B 중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내었더니 이런 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꺼내었더니 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한 개씩 나왔을 때 이 바둑돌 2개가 모두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변수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건 A는 A 주머니 선택이라고 할게요. 선택하는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A를 선택할 확률 몇 가지예요? A 주머니와 B 주머니 서로 선택할 확률은 몇 가지예요? 반반이잖아요. 2분의 1이겠죠. 마찬가지로 B 사건을 B 주머니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PB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액션은 A라고 하는데 액션을 쓰면 2라고 할게요. 이벤트라고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는 뭐냐면 하여튼 꺼낸 다음에 2개의 돌을 동시에 꺼냈을 때 어떤 주머니를 선택하든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냈을 때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한 개씩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이벤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P, E, 바, A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A 주머니를 택했을 때 A 주머니를 택해서 뭐 하나?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가 나오는 이 이벤트를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계산해보면 P, E, 바, A는 얼마가 되겠어? 이 주머니가 총 7개의 돌이 있고 그 중에서 흰 거 7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흰 돌은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 한 개를 뽑고 이어서 3개 중 검은 돌 3개 중에 하나를 뽑는 이게 바로 P, E, 바, A의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분모는 7C2니까 7, 3, 21 21분의 4, 3, 12 이렇게 되겠고 계산하면 더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3, 4, 12, 3, 7, 20이니까 요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답을 여기 써지는 말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7분의 4라는 거죠. 그 다음 P,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B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밑에다 또 써보면 P, B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두 번째 주머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머니를 뽑았다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가 돼요? 역시 주머니에 돌은 6개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 중에서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흰 거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검은 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6시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3, 6, 5, 3, 15. 15분의 4, 2,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요거네요. 그래서 얘가 15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묻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직도 본론이 아니었어. 자,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검은 돌 하나, 흰 돌 하나랑 그 2개의 바둑돌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 그러니까 확률을 묻는 건 뭐예요? PA를 묻는 거예요. 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벤트 E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걸 묻는 확률이라는 거죠.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예요. PA 바 E. 됐습니까? 그러면 절대 이거는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공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P 2분의 P A 교 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짧게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PA 교 E는 PA 위에 분자는 그대로 쓰고 분모는 뭐예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A 주머니를 뽑고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B 주머니를 뽑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 2개로 찢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각각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자. PA 교 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 주머니를 뽑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둑돌 2개를 뽑았을 때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PA는 2분의 1의 확률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PE 바 A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놨죠. 7분의 4로. 그래서 14분의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B 교 E라고 하는 것은 B 주머니를 뽑고 이어서 이벤트가 발생해야 돼요. B 주머니를 뽑은 데서.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PE 바 B라고 하는 것은 15분의 8로 계산이 돼 있었죠. 그래서 샤샥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하면은 바둑돌의 개수가 달랐죠. 그러면 괜찮네요. 1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더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7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리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집어넣자. 자, 분자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7분의 2가 들어오겠네요. 여기 7분의 2네요. 더하기 15분의 얼마요?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이 지저분하네요. 계산 다 해봐요. 분자 분모에다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요? 7 곱하기 15를 계산해보자. 다 공방에 7 곱하기 15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7, 7이 날아가는 거 15니까 30이 될 거고 여기 15, 15 날아가는 건 4, 7, 28이 되겠네요. 28 분자 7, 7 날아가는 거 30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58분의 3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로 약분하면 15, 29 해서 29분의 15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근망증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까 했던 요거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모르면 질문하는 걸로 하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망증 확률 좀 어렵죠? 근데 이 근망증 확률이 이제 조건부 확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30-1번도 꼭 풀어보고 잘 안되면